제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저의 발표문과 선행 연구는 지금 오늘 토론 같이 해주실 한금현 선생님과 그 다음에 사진 전시에 대해서 정리한 진동선 선생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마 두 분의 발표가 없었으면 오늘 발표 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에 엄청난 사진 전시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미리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진동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진의 입장에서 사진 전시들을 주로 정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 책에 나온 한국 현대사진의 흐름 80년에서 2000년까지에 나온 건데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17개 전시 중에 전시 제목에 사진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저희가 전시를 만들 때 사실 장르나 매체를 제목으로 공격적으로 포진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특히나 90년대 사진의 경우에는 보시면 수평전, 그 다음에 현대 사진의 흐름, 사진 오늘의 위상, 사진 새로운 시각, 그래서 사실 전시를 제목으로만 봐서는 이 전시가 어디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제에 포커스를 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미술계의 전시로서의 어떤 사진이 제 느낌으로 굉장히 뭐랄까 약간 인해전술처럼 사진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참여 작가들도 보통 몇십 명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여 작가들을 기획자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여 어떤 입장을 보여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 것들이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봤던 전시들이고요. 그 전에 저의 그 연구 범위라고 말씀드렸던 사진의 두 얼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전공자가 계신지 굉장히 긴장했던 것처럼 그 사진에서 보는 사진과 미술에서 보는 사진의 입장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찌하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미디어 아트를 전공을 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 날 사진 무슨 심사를 가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좋아하는 점수를 다 매겼는데 5명의 심사위원들 중에서 저만 미술 쪽에서 왔었고 저만 다른 작업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4분이 좋은 작품이라고 했던 건 굉장히 일치가 됐는데 저만 계속 딴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날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너무 많이 고민했던 게 큐레이터 그만둬야 되나, 나는 사진을 보는 눈이 없나, 작품을 보는 눈이 없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사진 쪽에서 보는 입장과 저희가 미술 쪽에서 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 가장 큰 지점이 사진 쪽에서는 여전히 기술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렌즈를 썼는지 어떤 식으로 인화했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 포토콜라주나 컴퓨터 합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어떤 매체적인 실험을 했는지를 조금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진을 암실에서 인화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는 사진에 대한 얘기는 가만히 듣고 미술계 안에서 전시로서의 사진이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시를 중심으로 좀 보고자 했습니다. 계속 아마 80년대부터 계속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짐작하는데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3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실 그 한금현 선생님 논문에 나왔던 얘기고요. 한금현 선생님 보시는 입장인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아까 진동선 선생님의 그 책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90년대를 단독으로 뽑고 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가 막 확장되고 나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 안에서 이제 90년대가 중간에 낑기는 시대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지점, 그 다음 80년대 논의 사이에 들어가서 80년대에서 90년대 늘 이렇게 같이 묶이는 지점들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전시를 리뷰해서 봤을 때도 80년대를 버리고 90년대로 얘기하기 되게 어렵고요. 90년대 99년에서 딱 끝내기 되게 어려운 게 99년에서 시작된 변화들이
2000년도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라고 정리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사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성향으로 인해서 현대미술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지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이 매체적인 사진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특징에서 벗어나서 사진 외적인 것을 계속 참조하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실험적인 부분들, 형식적인 실험 등이 가능해진 것은 전반적인 그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서 시작하여 문화 전반을 아우렀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사진을 전공하신 분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8년 사진의 새 시자전은 아마 여러분들도 리서치하면 늘 제일 처음 나오는 가장 중요하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전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참여작가 앞으로 이후에도 참여작가분들을 좀 많이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내용이나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 사진이라는 걸로 등장하기 때문에 계속 등장하시는데 특히 구본창 선생님은 거의 모든 전시에서 빠지지 않으신 것 같고요. 구본창, 김대수, 이규철, 이주영, 이명균, 최강호, 한홍란 이 8분의 작가분들은 당시 유학파 작가로 들어와서 전시를 했었는데 이 전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실을 찍는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스테이지 포토라고 얘기하는 연출된 사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한국에 소개된 거의 시작점의 전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시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거 리서치하면서 너무 놀라웠는데 사실 90년대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사진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디에도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작가분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사진 자체, 사진 전시에 대한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후에 해야 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작가님들을 찾아가서 자료를 다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리서치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전무한데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전시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기혜경 선생님 말씀해 주실 때는 왜 전시 전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으나 90년대 사진에 관해서는 전시 디스플레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가들을 뽑았다라는 얘기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기사에서 언급된 부분들 혹은 평론하시는 분들이 썼던 텍스트에 의존해서 볼 수 없다는 점이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진의 새 시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진이 변화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전시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으나 이 전시가 사실 호평과 악평을 같이 받았던 전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 외국의 것들을 그냥 수입해서 온 거 아니냐 쟤네들 5%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되게 많이 받아서 약간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는 한금현 선생님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지점을 보셨다면 진동선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일하게 진동선 선생님의 책에서 봤던 저희 사실 이 PPT를 준비하면서 너무 흥미로웠던 게 저는 90년대를 준비를 했는데 사진 자료는 70년대 사진 자료와 별 차이가 없이 사진 책에서 나온 다 흑백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였었는데 그나마 저 그때 출품했던 김대수 선생님의 사진인데 약간 이런 느낌에서 스캔들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통적인 사진 전시여야 되는데 이 회화의 성향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에다 어떤 매체적 실험하는 것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생해서 필요해서 나온 변화라기보다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외국의 어떤 유행이나 흐름을 그냥 가지고 온 그러니까 안에서의 변화라기보단 바깥에서 수입했다라는 거에 의해서 좀 약간 저평가되는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진의 수평전도 이제 90년대 들어가서 가장 처음 얘기 나오는 한국사진의 수평전 전시인데요. 보시다시피 작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너무 슬프게도 지금 자주 못 뵙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90년대 이 사진 쪽 전시를 보다 보면. 또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탈미술관 장흥에서 이 전시가 있어서 저희가 도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록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스캔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도록의 기획자나 기획팀의 의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무하고 양력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면서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그 어떤 얘기를 받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지점이 거의 없는, 그래도 어떤 작품이 출품이 됐구나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감안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눈이라 이 사진의 수평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획하실 때부터 딱 3회만 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기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92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 전시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아시아의 눈 이런 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해외 작가들이 조금 들어가면서 사진계 안에서 조금 더 글로벌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동향들이 보였던 것 같고요. 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탈장르 표현의 확대, 뭐 사진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제공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딱히 이 전시만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 90년대 모든 사진 전시들이 이런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걸 지향점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영구 선생님 작업이 출품이 됐었고요. 예, 박홍천 선생님 작업도 출품이 됐었습니다. 마지막 세 개의 눈,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작가랑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작가랑 하고 그 다음에 세계로 넘어가면서 이 세 개의 전시가 사진의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는 흐름을 대변하고자 했던 그런 뭐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총 80명이고요. 해외 작가도 이때는 꽤 많이 참여가 됐었고, 이 전시가 주목받았던 것은 그동안에 해외 작가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전시를 같이 했던 거라면, 이때는 세미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대담도 하고 외국에서는 어떤 지점을 고민하고 있고 사진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졌던 것 같고, 하지만 이 전시는 3회로 일단 90년대에서 마감을 하는데요. 2000년도에 한 번 더 있었다라고 기억은 하는데 정확하게 저희까지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근데 이게 마무리됐었을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전을 하기에 이 사진계나 미술계가 역량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위원장도 있고 조직위원도 있곤 하지만 실제 이게 어떤 큐레이터의 관점에 의해서 오거나이징 전시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엑스포 같은 느낌? 사진으로 다 모이자 뭐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찾았던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그 사진 오늘의 위상전이 아마 사진 전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한 전시인데요. 앞에 그 사진의 수평전 3회에도 해외 작가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이 당시에 초청된 해외 작가들은 당시 세계 미술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었고, 실제 이제 기획자, 큐레이터가 전문적으로 전면에 붙어서 어떤 전시라는 형태를 조금 더 가진, 그러니까 약간 이전의 사진의 수평전이나 기타 전시들은 훨씬 더 단체전 같은 느낌, 주제전이라기보단 단체전이란 느낌으로 올렸다면, 여기서는 이제 기획자의 약간 큰 프레임 안에 전시가 기획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미술관 안으로,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진 하는 입장에서 사진 자체를 막 왜곡하거나 건드리거나 변화시키는 것들이 약간 터부시 됐다면, 이때는 이제 사진과 미술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로 인해서 일반 관객이나 미술계 안에서도 되게 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동선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사진 오늘의 위상은 현대사진의 최근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했고 장단점까지 바라보게 했다. 뿐만 아니라 사진계를 향해서는 그동안 이론적 논의 없이 공허하게 말했던 현대사진의 담론들에 대해서 당위성과 문제점까지 바라보게 하는 자성의 시간을 주었다. 지금까지 한국 사진에 불거졌던 문제들, 포스트 모더니즘 사진이나 메이킹 포토와 같은
현대사진에 대한 주요 이론적 연구가 없었던 것에 대한 자각과 검토의 시간이 되었다. 라고 이제 이 전시를 평가하셨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2018년인 지금에도 크게 뭔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굉장히 약간 우려와 걱정과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과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뭐 모더니즘의 후기다, 연장해서 보거나 혹은 모더니즘에서 벗어난 탈로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사진에 들어와서는 더더군다나 그 각각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믹스된 형식들, 장르를 탈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검토되지 않고 그냥 마구 활용됐던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시 역시 저 김선정 선생님 찾아가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전시 안에 대한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이렇게 당시 참여했던 작가들 사진들만 몇 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그 한금현 선생님이나 진동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사진이 중요했다라고 언급하는 얘기들은 종종 발견이 되는데, 그 기초 데이터에 대해서 공유된 지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몇 년에 어떻게 됐고, 뭐 정확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산만하게 퍼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경민 선생님이 하신 기념사진전은 제가 포스터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블랭크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은 기념사진이라는 게 되게 여러 기념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경민 선생님의 기념사진이 잘 안 검색에서 자꾸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거는 사실 그 기념사진이라는 게 사진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찍은 기념사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는 지점에서 사실은 사진 전시를 형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시킨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정 선생님이 기획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전체가 다 모이는 어떤 진영이나 이런 거 없이 막 모여서 전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기획자의 철저한 기획 아래,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무슨 사진 위상, 사진 수평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어떤 특정 장르라든지 특정 분과를 중심으로 사진들이 많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회 서울 사진대전이었던 사진은 우리를 바라본다, 이영준 선생님이 기획하셨던 전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학, 보도, 패션, 초상, 풍경, 예술사진의 섹션을 다 나누고 이 5개의 소주제 구분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관한 이제 전시가 벌어졌는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이영준 선생님 이제부터는 어떤 기획자의 개성이 전시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열적인 전시에서 벗어나서 전시 공간을 조금 다양하게 쓰고, 이 전시의 경우에는 화장실까지도, 미술관 화장실까지도 전시 공간으로 쓰는, 그래서 당시 이제 관객분들이 되게 좀 흥미로워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하고 비예술의 경계들을 허문,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술 사진뿐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보도 사진이나 패션 사진, 과학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은 레벨로, 그러니까 뭔가 보조적인 첨조 수단이 아니라 전시에 같이 살 수 있는 것들로 등장했다는 것도 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던 거는 사실 99년 여기까지 3개의 전시를 위주로 봤고요. 사실 이 이후에 제가 원고에다가 썼던 거에는 그 이후 도큐멘트전도 있고, 2000년으로 이어지면서 이 기획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기획자들에서 오거나이즈된 전시들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기를 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시작 지점을 사진의 새 시자로 본다면 그건 88년도의 일이었었던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또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초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연구됐던 것만을 배경으로는 작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리서치나 면담이나 인터뷰들이 조금 더 추후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원래 사진하고 미디어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사진만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진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미술계에 들어오려고 했던 이 흐름이 좀 되게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아트나 미디어 아트는 사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술계에 들어가는 진입의 길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는 제가 아마 3분기 때 같이 정리를 하게 될 예정일 것 같은데,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는 한 개인 작가가 매체를 변화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전시에 녹아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2000년이 들어가자마자 딱 나비라든지 뭐 일주라든지 이런 미디어 아트 기관이 생기면서 기관의 활동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 미술계에 진입을 하기 위한 이런 공격적인 계획까지는 없었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전시도 이거는 그냥 경향이나 전체적인 평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